이렇게 순천여고에 와서 여러분들의 그야말로 발랄한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내가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파우스트 박사라면은 메피스토펠레스한테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아주 아름다운 곳에 제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순천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순천에 와서는 미녀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순천에 미녀가 많다고. 그런데 순천 미녀라는 게 사실은 여기 우리 순천여고 학생들을 두고 대대로 순천 미녀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순천에 미녀가 많다는 얘기도 크게 왜곡됐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예쁘다 이런 의미로만 쓰는데 사실은 순천의 여자들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건 순천 여자들이 강인하고 뭐냐면은 마음이 아름답다는 의미예요. 얼굴만이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얼굴도 아름답지만은 순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순천에 미녀가 많다는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역사, 이 전라도 지역이라는 데는 대대로 아주 저항 정신과 불굴의 어떠한 민족 정지를 지키려는 그런 투지가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새 이순신 많이 보시죠? 이순신 수군의 대부분 거기서 그렇게 잘 싸우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양무 호남이 없었더라면은 시무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이 전라도 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그렇게 뜻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지키고 우리 민족의 그야말로 우리 백두대간을 지킨 그러한 곳이라 그 말이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정신 차려서 내가 강의를 들어야겠지? 열심히 들어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와 뜻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메시지가 던져지기를 축원하면서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공부를 어떻게 잘하나 그런 거예요.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선 공부를 어떻게 잘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한테서 얘기 많이 듣죠. 공부 잘해라. 끔찍하죠? 끔찍해? 그런 소리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지. 그런데 도울 선생님이 또 와서 그런 얘기까지 하면 얼마나 재미없어. 재미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의 기대가 상당히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라겠는데, 우선 공부를 잘하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공부를 누구나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야. 나도 상당히 공부가 안 됐던 사람이거든.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나는 10등 넘은 적이 없어요. 10등 올라간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공부를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떨어지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고 고생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순천여고에서 1등하는 사람들은 서울대학도 쑥쑥 하고 저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 유명한 판사님도 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러질 못했어요. 공부를 너무 못했다고.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잘하냐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도 지금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나는 공부를 못할까 하고 상당히 내가 아주 고민이 많은 사람인데 그 고민을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딴 뜻이 아니고. 자, 근데 공부라는 거가 예를 들면 여기 공부라는 게 이게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지금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우리말의 공부가 우리 한국 한글이 아니거든요. 공부라는 게 이렇게 쓰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해상 꼭 무슨 저 공장 인부 같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그 부자가 지압이 부자고 공이라는 건 공장 공자 이런 거 공업할 때 썼지 공부하고 관계될 게 아무것도 없죠.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게 분명히 공부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이상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너무 강의할 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히 내가 줄여서 얘기를 하겠는데 원래 이거는 공부라는 말은 주자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시죠? 주자학. 이 주자학에서 가장 많이 쓰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엄청 많이 쓰는 말이에요. 주자학에서부터 쓰는 말인데 원래는 사실은 이 공자가 요렇게 힘력자가 들어가 있는 게 생략이 됐어요. 요게 생략이 되고 이 지압의 부자에는 이 도둘 부자 이렇게 뭐 이렇게 북돋는다 그런 것에 이 제방변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지금 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가 됐는데 이 공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부터 나하고 공부라는 것이 과연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근데 공부라는 말을 일본말로 뭐라 그래요? 공부한다를? 뱅교수루라고 그러죠. 뱅교수루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뱅교수루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면강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처럼 공부하기 싫지. 근데 억지로 하지. 면강이라는 건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옛날부터 모든 사람이 공부하기가 괴로웠거든. 그러니까는 억지로 한다 그래서 맹교수라고 그런 거야. 면강. 면강한다고 그러죠. 우리말로도 면강한다면 억지로 뭘 안 하려는 애를 억지로 시키는 걸 면강이라고 그럽니다. 그 맹교수루가 되고 중국말로 하면 뭐가 돼요? 니엔수 염소라고 그러죠. 염소. 그 뭐냐면 중국 사람 아예 공부하는 건 책 읽는 것이다 그거야. 책 읽는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옛날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사대부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독서인이라고 그랬어요. 두수렌 독서인이라. 그러니까 사대부를 독서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지식인이라는 말은 요새 생긴 말이고 그건 일본에서 생긴 말이고 이 원래 중국은 두수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서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염소라고 염소 책 읽는 거라고. 근데 한국 사람들만 공부가 이렇게 이상한 글자가 된 거야. 이상하게 한국 그게 주자학의 영향이라고. 그런데 이 공부라는 말을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꽁푸가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말로 표기를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된 게 쿵후예요. 쿵후 그러면 여러분들 이소룡 뭐 이런 거 생각나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자 이소룡이 하는 그런 쿵후 같은 것이 진짜 그게 공부예요. 그 공부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적 단련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신체를 단련한다는 것을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수신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 기억하시죠? 대학이라는 경전에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한데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끝까지 하나를 근본으로 삼는다. 뭐냐? 수신으로 근본을 삼다 그랬어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가 다 단계적으로 있으나 그것이 평천하까지 수신이 끝나고 제가가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평천하까지 일관되게 천자부터 서인이 힘써야 할 것은 오로지 수신이다. 그것이 대학에 있는 말이다. 그 말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신이라는 거 여기 신이라는 건 뭐가 여기 뭐예요? 이게 무슨 신자죠? 몸신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체육을 잘한다 그러면 공부 잘한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거를 공부 잘한다고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단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신체 중에서 몸은 몸인데 몸 중에서 특별한 부분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머리예요. 지금 대뇌 피질의 작용을 중심으로 한 개념적 공부예요. 개념적 공부예요. 근데 이 개념적,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몸의 현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몸이 없이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몸이, 정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식의 영역을 확대해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학적으로 말하면 자인의 세계는 아니라 그 말이야. 이건 독일어인데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에요. 졸렌이라 그래. 그거 뭐냐면은 당위의 세계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살려면은 그냥 들판에 가서 살면 돼요. 그냥 들판에 가서 거기서 지혜가 얻어져요. 살만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명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식을 가지고 이 세계를 살아가냐 하는 것 때문에 교육이 생기는 거고, 분명히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must가 있단 말이야. must가 있단 말이야. help yourself. 그러면 공부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다 하고 싶은 대로 help yourself. do as you like. 그러면은 그건 교육이 안 된단 말이야. 교육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기 싶은 거 또 억지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단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몸의 단련, 예를 들면 뭐 그냥 막 운동선수가 열심히 뭐 이렇게 몸을 단련한단 말이야. 몸을 단련하는 거를 여러분들 공부라고 하지 않지만 그것도 공부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운동선수가 막 정교하게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지금 머리를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개념적인 이 인식의 세계를 단련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석봉 얘기 기억이 나십니까? 한석봉이가 글 공부를 하러 보냈는데 이 녀석이 자기가 어느 정도 글 공부가 이제 난 됐다. 그럼 엄마가 보고 싶어 죽겠어. 나도 엄마 떨어져서 살았는데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어서 평생을 엄마를 보고 싶어 했는데 엄마도 못 모시고 살다가 최근에 95세로 돌아가셨어요. 아주 장수하셔서 돌아가셨는데 가끔 엄마 생각나면 눈물이 지금도 나요, 내가. 그런데 한석봉이가 엄마 이제 돌아와서 엄마를 보고 했는데 그때 이제 밤이었죠. 그래서 엄마가 너 왜 공부를 안 하고 돌아왔냐 했더니 뭐 공부도 꽤 저도 좀 하고 그래서 엄마도 보고 싶고 집이 좋은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을 끄고 너 그럼 글씨를 써봐라. 글씨를 쓰고 엄마는 뭘 했어요? 떡을 쓸었죠. 자,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좀 불합리한 게임 같잖아. 한 여자는 이게 저 몸으로 이렇게 그 떡을 쓰는 거하고 글씨 쓰는 거 어떻게 비교를 하겠냐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떡을 정교하게 엄마가 쓸어가는 그 공부나 그 아들이 그 글씨를 쓰는 공부를 같이 생각했던 거죠. 그 사상 속에는 그것이 주자학이라는 것의 공부라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떻게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답게 잘 사느냐 하는 그 몸에 대한 총체적인 단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떻게 총체적으로 나의 몸을 단련하느냐. 그래서 나의 몸에다가 어떻게 좋은 습관을 들이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 영어로 말해서 스타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인간의 개념적 지식을 확장한다고 하는 문제는 그것은 그것도 또한 몸의 한 디스플린, 몸의 한 훈련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을 어떻게 단련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또 다시 한 주제를 얘기를 하기로 하겠고, 오늘은 내가 진짜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내가 도리 어떻게 공부했냐 그런 거 궁금해요? 네. 내가 공부 잘하는 것 같아,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우선 내가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도를 생각할 적에 가장 그 사람들이 그래도 평가해 주는 게 도의 어학 실력이 좋다. 예를 들면 우선 여러분들이 앞으로 21세기에 여러분들과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21세기에는 어학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학에 대해서 제가 우선 한두 마디만 하려고 그래요. 재미있겠어요? 영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민족은 한문 속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죠? 한문 교육을 받았는데 한문 속에 들어있는 정보만 가지고도 세상을 살면 좋겠는데 그 한문 속에 들어있는 정보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없는 시대로 벌써 19세기 말기에 진화해버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개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대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개항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썼는데 20세기를 들어오면서 보니까는 한문 속으로 한문에 담겨진 지식만 가지고 주자학이니 공자니 맹자니 무슨 13경이니 이런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로 갔는데 영어라는 언어 속에는 영어라는 국제 언어 속에는 그 영어를 매체로 해서 담겨져 있는 지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영어를 반드시 해야겠다. 그래야 국제적으로 항상 통상이 가능하고 교류가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화기 때부터 이 영어와 수학을 가르친 것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합리적 사고의 기초를 가르치려던 것이고 영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광범한 지식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만국의 모든 문명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근본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분명 뒤져요. 여러분들이 분명 뒤져요. 나는 영어 책을 갖다가 하루에 예를 들면 뭐 이만큼 쌓아놓고도 하루에 다 독파할 수가 있단 말이야. 미국 사람들보다 내 영어를 훨씬 더 영어 책을 더 잘 읽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영어를.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뭐냐면 그 중국어, 일본어, 최소한 나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 다음에 러시아어는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를 무시하는데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 러시아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소련이라는 나라, 소비에트는 없어졌지만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는 한국과의 관계가 엄청 중요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생각해 볼 적에 한국인으로서 나는 사실 이번에 러시아를 최근에 갔다 왔는데 그 러시아를 다녀오면서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만큼 러시아어를 말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최소한 외국어라고 그럴 적에 한국이라고 하는 이 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할 적에 영어와 러시아어와 중국어와 일본어는 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개의 언어를 마스터한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한 15년만 투자하면 다 돼요. 근데 그거 하면서 딴 일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도울 김용옥은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나 그런 것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영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 근데 내가 도울이 영어를 잘하냐? 내가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내가 하버드 대학 같은 데 가서 거기 있는 교수들을 앉혀놓고 그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강의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일반 대화에서 볼 적에 내가 무슨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자,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도 나보다 더 유창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느 어학을 잘한다고 할 때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학을 잘한다고 할 적에 말을 잘하는 것은 그 어학의 기준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에 말은 잘하는데, 한국말은 기맥게 잘하는데, 글 쓰라 그러면 편지 하나 쓰는 개똥같이 써. 그거는 지식인의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한국말을 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잉글리시 컴포지션을 얼마나 정확하게, 위대하게, 멋있는 문장을 쓰냐는 것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것의 기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언어를 하든지 그 언어를 잘한다고 하는 것의 최상의 기준은 뭐냐? 장문이라는 거예요. 말은 부차적인 거예요. 말은 어떻게 되든 돼요. 나보고 지금 여기서 영어로 내가 강의하는 걸 다 하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난 영어를 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영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말은 몸짓도 하고 뭐 하고 뭐 눈으로도 하고 해서 말은 전달이 쉽다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런데 편지로 뭐를 써서 남한테 감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소설을 써서 그 잉글리시 리더스를 영어로 읽는 사람들을 감동을 준다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난 그거 택도 없어요. 내 영어 가지고 난 영어 소설 못 써요. 한국 소설은 쓰는데 왜?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잉글리시 랭귀지 이전에 뭐냐면 잉글리시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의 마인드가 여러분들에 있어야 돼요. 영어로서 사고가 돼야 됩니다. 영어로서 사고가 돼야 되고, 영어에 미쳐 있을 때는 말이야, 내가 영어에 미쳐 있을 때는 꿈도 영어로 꾸게 되더라고. 이제 꿈도 영어로 꿀 때가 있어요. 꿈도 영어로 꾸게 되고, 완전히 그 영어의 세계에 푹 빠져 들어가는데, 이 영어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영어의 잉글리시 마인드를 갖게 됨으로써 영어라는 걸 매체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잉글리시 컬처, 영어권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어학이라고 하는 것을 필로로기라고 그러는데, 필로로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고스와 필로스라는 것과 로고스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필로소피 그러면 뭐죠? 지혜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필로라는 건 필로스라는 건 사랑이라는 거고, 여기서 로고스라는 건 말이라는 거거든요. 필로소피 그러면 소피아라는 게 지혜고, 그래서 필로소피아 그러면 뭐야? 지혜를 사랑한다는 거란 말이야. 지혜를 사랑한다고 예를 들면 저 미국의 필라델피아 그러면 뭐죠? brotherly love. 델피아라는 건 저 love라는 친구 형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필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필로로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 말을 사랑하는 학문이라고. Love of learning and literature. 그런 의미란 말이야. 그런데 자, 이 필로로기를 잘 할 수 있는, 영어를 잘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것은 우선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단어 보캐브러리가 빈약한 실력 가지고 무슨 발광을 해도 안 돼. 아무리 이 컴포지션이라든가 그라마라든가 발음이라든가 이런 건 적인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은 어학을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은 나는 아주 대답이 간단합니다. 첫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이 미련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도 미련하게 하는 거고, 세 번째도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미련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장을 이만큼을 만들어 놓은 단어장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내가 다 뒤져봐도 내 단어장을 오늘 좀 배워줬으면 좋겠는데, 단어장이 없어요. 찾지를 못했어. 그런데 내가 일본에 가서 동경대학을 들어가느라고 일본어를 나는 사전에 잘해서 간 것도 아니고, 일본에 도착해서 3개월 만에 내가 일본어를 하나도 못했는데
일본에 도착해서 3개월 만에 동경대학에 입학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3개월 동안에 일본어를 공부한 게 이렇게 집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알지만, 이런, 이제, 이렇게 단어장에 쭉 이렇게 했는데, 별거는 아니고, 근데, 난 영어를, 할 적에도 반드시 사전을 나는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사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타임지라든가 이런 이 타임지 같은 나는 뉴스윅지를 많이 봤는데 뉴스윅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것은 이렇게 뭐냐면은 보캐브러리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신문이라든가 이런 류는 훨씬 보캐브러리가 다양해요. 그래서 그 이디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반드시 뭐냐면은 이 단어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단어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나는 항상 이제 여우에 이렇게 있고, 이제 줄이 이렇게 있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여기다 북이다. 그러면 BOK를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단어를 쓰고 반드시 여기다 품사를 쓴다고. 여기다 N이면 N이라는 품사를 쓰고 여기 이제 단어를 찾아서 여기다 써요. 쓰고 이거를 찾았다는 것을 나는 반드시 내가 사전에 이렇게 줄을 걷어요. 사전에 내가 댕기는 이제 사전에 반드시 줄을 좋은 색연필을 하나 독일제 좋은 색연필을 하나 누가 사다 줘가지고 책에, 그게, 손상이 안 가게 이쁘게 긋고, 그렇게 하고, 여기다 반드시, 지금 이 북이라는 건 액센트가 저기지만, 예를 들면은, 스테이션이다 그러면은, 항상 여기다가 액센트를 표시했습니다. 항상 나는 액센트를 표시하고, 여기다 단어를 하고, 여기다 이제 단어 뜻을 쓰지만, 항상 쓸 때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 단어를 찾았다고 하는 그 전후 문장을 써요. 전후 문장을 여기다 내가 썼다고. 타임지면 타임지, 무슨 소설을 보면 소설을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이걸 쓰고, 그래가지고 이 단어장을 쫙 만들고 이 단어를 항상 반복해서 외우는데, 외우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쪽 페이지 저쪽 페이지 이렇게 외우다가 그것이 예를 들면 비슷한 말이 있거나 이러면 이 위에다가 뽑아서 이렇게 같은 동의어 반의어 이런 것도 여기다 다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단어를 반드시 사전을 가지고 찾아서 확인하고 그 맥락에 그 단어가 쓰인 문장을 같이 쓰라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선 거기 쓰여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하면 거기에 내가 어떤 책을 읽었다라든가 그렇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단어장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행복해요. 거기에 온갖 그 얘기들이 떠오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단어장과의 나와 어떤 독특한 관계가 생겨. 그러다 보면은 단어장을 저렇게 해서 어느 언어든지 이 정도에서 한 단어장이 20개만 쌓이면은 거의 대개 마스터가 돼요. 대개 어느 정도는 이제 자유롭게 그 언어와 사귈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단어장을 안 만들고 영어를 잘한다, 어학을 잘한다는 건 난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인정이 안 돼요. 내 스타일로는. 나는 대학교 다닐 적에 동화소사전이 당대 한 5만 단어가 들어가는 동화소사전이 나한테는 있었는데, 그때 옛날 거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알지만 그렇게 한자 찾아서 다 그 줄 친 게 거의 줄이 완벽하게 쳐져 있고 5만 단어를 다
한 대학교 2, 3학년 때 다 머릿속에 들어갔다고 자부했습니다. 영어 한 그 콘사이스가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갔다. 그래서 애들한테 던져주고 아무나 물어보라 그래. 그럼 물어보라 그러면 그 애들이 그거 다 얘기를 해주면 내가 무슨 단어를 가서 찍어서 얘기를 하고 그 단어는 내가 어느 어떤 맥락에서 기억한 단어라는 것까지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도 나는 어느 언어든지 내가 러시아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인생에 한 1년만 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 딴 거 아무 생각할 필요 없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학에 미치면은 그거하고 그 어학 공부하는 것처럼 이게 단순한 게 어딨어. 단순 노동이 어디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어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기 쉬운 공부가 없어요. 재미있고 그리고 거기서 문화적 경험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 영어라는 걸 통해서 그 영어를 저술한 사람들과 무한히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지식을 확대해 나가고 이러한 것이 내 인생의 아주 굉장한 보람이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이 우리 민족의 역사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는 내가 최근에도 러시아를 이렇게 다녀와서 느끼는 게 인천공항에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진국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나라 참 나쁜 나라다 하고 욕을 하게도 많이 되지만 사실은 전 세계 문명 발전 단계상으로 볼 적에 우리나라처럼 현재 이렇게 최적의 살기 좋은 조건에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 나라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도 가보면 살기가 괴로워요. 일본 같은 데 가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지만 너무 사회가 짜여져 있고 질서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거기가 살기가 괴롭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딱 살기가 좋게 되어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20년 전에 태어났어도 여러분들보다 더 한 20년 전에 태어났어도 고생을 할 사람들이고 앞으로 또 태어나도 걔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 세상을 살게 될지 몰라. 너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너무 편해져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최적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교육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그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교육의 제도의 개선만으로 우리 교육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어떤 제도가 새롭게 정착돼도 여러분들만 괴롭지 그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세계적으로 지금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 청소년의 문제라고 하는 건 세계적으로 지금 변해가는 거대한 인류사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세계사적인 문제의 조류 중에서 우리가 볼 적에 한국의 젊은 중고등학생들은 그 세계사의 조류에서 볼 때 엄청 건강하고 엄청 도덕적이고 아직도 청춘에 대한 열망이 있고 여러분들은 도덕적 가치관이 살아있고 유교적 전통이 살아있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무엇인가 인생에 무엇이 되고자 하는 더 가치있고 보람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발돋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내가 미국 가서 가르쳐보기도 하고 일본 가서 가르쳐보기도 하고 중국 가서 가르쳐보고 이렇게 여러 군데 가서 경험을 해봐도 우리나라 청소년만큼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어요. 잘못된 측면들이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성세대가 어떻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슬기로운 예지로운 방법을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확하게 개척해 나가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첫 강의는 조금 딱딱하게 됐으나 두 번째 강의, 내일 하는 강의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나 하는 것에 관해서 보다 절실하고 여러분들 삶에 의미 있는 아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기묘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